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요즘에 단돈 몇만 원도 없어서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몇만 원도 없어가지고 뭐 끙끙하진 않죠. 실제로 이런 사람 있나 봐요. 실제로 당장 수중에 몇만 원 없어가지고 이거 문제 있는 거죠. 다 큰 성인이 내가 수중에 돈 얼마 없다는 게 문제 있는 거죠. 예. 뭐 그동안 돈을 안 번 것도 있지만 돈을 엉뚱한 썼겠죠. 돈을 안 벌어서 돈이 몇만 원밖에 없다 이것보다는 돈을 여기저기 막 쓰고 날려가지고 지금 현재 몇만 원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돈 나갈 일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중에 몇만 원 없다고 뭐 세금 안 내도 됩니까? 세금 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지금 몇만 원 없다고 내가 대출받은 거 안 갚아도 됩니까? 갚아야죠. 근데 어떡합니까? 지금 몇만 원도 없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앞으로 일자리도 많이 없고 돈 나올 때 많이 없고 돈 벌기 힘들고 돈 나갈 거 많은데 앞으로 어떻게 탑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런 거예요. 경기가 안 좋은데 뭔가 위기를 탑할 만한 어떤 그런 능력이나 좀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중이 몇만 원 없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당장 위기라는 거죠. 당장 위기인 사람이 앞으로 뭐 상황이 더 안 좋아지면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극복하기 힘들겠죠. 저렇게 이제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렸는데 답이 안 보이잖아. 그럼 사람이 절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예. 저렇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의식주가 박살나죠. 예. 일단 뭐 돈 못 벌면 일단 뭐 세금을 제때 못 내죠. 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핸드폰 요금 못 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밀리겠죠. 한 달 정도 봐주겠지. 그때 세 달 밀리면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죠. 예. 전화기 끊어버리고, 인터넷 끊어버리고, 예. 물 끊어버리고, 전기 끊어버리고, 가스 끊어버리고, 이 추운 겨울에 다 끊어버리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사죠, 여러분. 이 엄동설하네.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전기, 수도, 가스, 뭐 인터넷 다 끊겼다 생각해봐. 하루도 견디기 힘들어, 여러분. 그럼 멘탈 박살 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저기 몇만 원도 없으면 나중에 대출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통이나 이제 뭐 나는 뭐 카드 대출 같은 거. 대출에 손대게 돼. 목돈 사야 되니까 돈 나올 때는 없고 돈을 써야 되고. 대출에 손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본인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중에 대출 받으면 갚을 능력이 없어. 예. 그리고 저렇게 뭔가 금전적으로 상황이 안 좋으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예.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뭔가 상황이 극도로 안 좋아지게 되면 그런 사람이 범죄에 손을 댈 수 있다고. 쉽게 말해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 그래서 경기가 안 좋으면 좀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던 대로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 자기 옷소매에 뭐 간식거리 같은 초콜릿이나 뭐 이제 쪼매난 것도 있잖아요. 옷소매 들어가는 것 그런 거 훔친다거나 마트 가서 이제 뭐 쌀이나 라면 훔친다거나 앞에 진열된 거 아니면 남의 지갑이나 폰을 훔쳐가서 뭐 그걸로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거나 제 생각에 앞으로 도둑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도 아무데나 놔두지 마세요. 훔쳐갈 겁니다, 이게. 돈 되기 때문에. 이게 돈 되면 훔쳐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폰 절도, 지갑 절도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사기 같은 것도 많을 거예요. 소위 사기 같은 거, 중고나라 사기 같은 거 있잖아요. 더 많을 거야. 예. 5만 원, 10만 원 이제 삥땅 쳐가지고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죠, 이게. 그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아니면 뭐 강도 같은 거 한다거나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남의 물건을 강탈한다거나 왜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은행 강도 같은 거. 뭐 지금 많이 없지만 옛날에 은행 강도 있었죠. 예. 은행 강도 나중에 잡히잖아. 잡혀서 이제 인터뷰하죠. 왜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그 범죄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도합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기 힘들어서 뭐 저질렀다. 아니면 내가 뭐 대출금이 있는데 사업 실패 대출금이 있는데 그 객관적으로 갚기 힘들어가지고 이런 짓을 했다. 이런 뉴스 본 적 있죠, 여러분? 먹고 살만 했으면 아마 그런 짓을 안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먹고 살만 힘들고 도무지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런 나쁜 번지에 손이 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그 중에 나쁜 쪽으로 이제 손을 대게 되는 사람이 많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수중이 몇만 원도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경제가 힘들어도 수출은 잘 돼서 공장, 건설 현장이 잘 돌아가니까 그날 번 돈 다 쓰고 또 다음날 가서 또 버는 게 가능했었어요. 지금은 제조업은 중국한테 뺏기거나 해외 이전, 자동화되는 상황이고 건설업은 외국인들 유입이 많이 되고 사업 자체도 많이 늘어서 경쟁이 심화되니까 고용과 수입이 굉장히 불규칙한 상황이죠. 제조업 건설업을 대체하고 저숙련, 저학년 노동자들을 아주 많이 고용해주는 신산업이 등장해줘야 사람들 주머니가 두둑해지는데 사람들을 많이 쓰지 않고 굴리려는 게 지금 전 세계 상황이나 더 어렵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옛날엔 그랬죠. 막 하루에 몇 시씩 써도 괜찮아 또 벌면 돼. 어차피 뭐 일할 때는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에요. 경기가 좋을 때는. 예. 꼭 옛날이 아니더라도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도 많았어요. 배달 쪽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배달 쪽으로 돈 많이 버는 사람 많았잖아요. 예전에. 지금 아니더라도. 그래서 배달로 돈 벌고 그걸로 토토하고 뭐 날려 먹어도 괜찮아. 어차피 몇 시간 또 바이크 타면 또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예전만큼 못 보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 여기 뭐 저숙련 저학년 노동자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시급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인건비 많이 비싸. 그러니까 대기업이든 중견이든 중소든 모든 고용주면 인건비의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뭐 인건 비싸도 그 비싼 인건비를 통해서 수익화 시켜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면 사실 뭐 인건비 많이 줘도 돼. 근데 지금은 모든 사업이 마진율이 낮습니다.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건비 이제 우리나라가 낮은 게 아닙니다. 절대 낮은 게 아니죠. 옆나라 일본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더 높아요. 근데 내년에 더 높아지고. 근데 문제는 높은 임금을 쓰는 만큼 그 노동자를 쓰는 고용주, 오너죠. 그 오너가 비싼 돈을 주고 부려먹고 해가지고 일시키고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돈을 벌면 그래 비싼 인건비 써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많이 못 남겨 먹어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총체적 난국이 뭐냐면 그런 거. 모든 제조업이 이제는 사람을 일시켜가지고 그걸로 뭔가 엄청난 소득을 창출하는 게 거의 힘들어졌습니다. 모든 산업이 다. 옛날처럼 이제 마진을 못 남겨요. 근데 인건비 계속 올라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4차 산업 대체하는 이유가 비싼 인건비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보면 요즘에 뭐 일반 가게 같은 데 키오스크 있잖아. 원래는 사람 써야 되거든. 원래는 이제 캐시어 직원 써야 됩니다. 계산원. 근데 안 쓰잖아요, 이게. 왜 안 쓰겠어요? 그 마트 캐시어 이제 계산한 사람 쓰면 그것도 인건비 나가잖아. 시급 13,000원 줘야 되니까. 그거 쓰는 것보다 이제 키오스크 쓰는 게 인건비 제약되니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건비 예민합니다. 안 예민한 사람이 없어요. 왜 보면 현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장을 미국 이전하고 있잖아. 맞죠? 전방적인 시설이 이제 미국 조지아에 이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미국 조지아 공장은 사람 없이 굴러갑니다. 사람 없이.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안 거치고 기계가 알아서 이제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사람한테 들어간 인건비가 더 비싸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보면 현차가 굉장히 인건비 비싸잖아. 엄청나게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받는 인건비도 낮출 수가 없어요, 이게. 옛날처럼 차 많이 팔리고 남는 게 많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비싸게 이제 인건비 써도 괜찮았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차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비싼 인건비 주면서 이제 공장을 굴리는 것보다 미국 가가지고 기계로 이제 공장 돌려서 자동차 만드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장은 이제 뭐 설비 투자하고 한 돈 들어가겠지.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 올까? 외국 사람들이. 보통 외국 사람들 오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좀 소득이 낮은 나라예요. 굉장히 낮은 나라입니다. 보통 동남아나 중동 같은 나라인데 왜 올까? 보통 동남아 쪽은 우리나라 이제 국민 소득이 거의 한 8분의 1? 8분의 1에서 한 10분의 1 됩니다.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노가다 해가지고 한 300 벌면 그 나라에서 한 19달 버는 건 똑같습니다. 이게. 만약 우리나라가 임금이 낮으면 안 오겠죠. 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건설 현장 많이 온다고 하잖아. 우리나라 임금이 중국보다 한 4배 더 높을 겁니다. 만약 중국과 똑같이 받으면 안 오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들어왔을 경우 돈 벌기 좋으니까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 땅에서 이제 먹고 살 때는 그 돈이 많은 게 아니지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돈을 벌 때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외국 사람들이 또 한 번 들어가면 이제 안 나와요, 이게. 계속 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뭐 건설이나 제조업 쪽으로 이렇게 눈을 낮추고 들어가려고 해도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면 외국 사람들이 이미 다 들어오다 보니까. 그 외국 사람도 일도 잘해. 성실해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한국 사람 쓰는 것보다 그냥 외국 어린 친구 쓰는 게 부녀먹기 더 편하고 일도 잘해. 뭐 한국말 잘 안 통하는 거 문제긴 하지만 다 알아먹어 요즘에는. 왜냐하면 그 고용주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동남아에서 오는 친구들은 한국어 공부를 하고 오는 겁니다. 한국 능력 시험 봐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히 한국말 쓰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의사소통 가능해요. 다 알아먹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신산업 나온다고 해도 뭐 이미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채용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채용비 전망이 어두운 거고. 아, 생각해봐. 지금 한국 사람들 뭐 임금 낮춰서 들어갈 사람도 있겠냐고요. 물가도 오르는데. 물가 오르는 만큼 당연히 뭐 기본 시급까지 올라야죠. 근데 문제는 고용주들이 많은 인건 부담 느끼고 있다는 거죠. 옛날처럼 사람들 많이 굴린다고 이게 돈같이 있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음, 질문은 간단하지만 대답 어렵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이것저것 가리면 안 되겠죠. 경기가 좋을 때는 가리면 되겠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가리면 안 되겠죠. 따지면 안 되겠죠. 일단 뭐든 해야겠죠. 뭐든 할 수 있으면 해야겠죠. 일단 받아준 데 있으면 들어가서 일을 해야겠죠. 좋든 안 좋든 간에. 자꾸 재고 따지면 안 되겠죠. 내가 지금 뭐 돈도 없는데 여긴 더러워서 싫어. 여기는 외국 사람 많아서 싫어. 이러면 뭐 할 데 없겠죠, 이게.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여기저기 지원을 하되 너무 큰 기대 가지지 말고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양재 일자리 자체가 안 나올 겁니다. 잘 안 나올 거야. 일반 일자리도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 기회지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일자리 따지면 안 되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자기 직업에 대해서 불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함부로 그만두면 안 돼요. 공무원도 함부로 그만두면 안 돼요.
이제 공무원 그만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웬만하면. 왜냐? 나가면 골로 간다는 거 아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 돈 잘 버는 어떤 기업과 비교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이 분야에서 내년에 어떻게 살면 남을지 이것만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뭐 더 좋은 일자리는 잘 안 나올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예. 아무튼 각자의 분야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잘 살아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